자, 레리 엘더 인터뷰 제가 한국어로 여러분께 번역하겠습니다. 레리 엘더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공화당 후보고요. 지금 46명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찬성에 50% 플러스 한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 문항이죠. 그렇다면 게빈 뉴섬 주지사를 대체할 주지사는 누구인가? 예, 저는 레리 엘더가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더 인터뷰 얼마 전에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왜 게빈 뉴섬 리콜 당하게 됐는가? 예, 들어보겠습니다. You are the man of the hour, Larry. Well, you know, Michael, when people say that, an hour is just 59 minutes. That's not very long. I hope it goes a little longer than an hour. Yeah. Larry, so I'll start right away. Okay. Yeah, can you remind my viewers, my YouTube show viewers, why Gavin Newsom is being recalled in the first place? Well, I'm not sure we have time, but Yeah. let me just give you the cliff notes. This man has governed irresponsibly, arrogantly, without regard to the damage he's doing to regular Californians. He shut down this state in the most severe way, Michael, than did anybody else.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본은 제가 올렸으니까 다 보여주진 않을게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번역하는 내용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거만하게 주를 운영했다. 게빈 뉴섬 얘기하는 거죠. 셧다운,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게 했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3분의 1이 사라졌다. 많은 얘기죠. 그리고 소수계 위하는 척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셧다운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커뮤니티가 소수계라고 밝히고 있어요. 라이브리가. 그리고 프랑스 식당, 프렌치 런드리, 미 전역의 최고급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 쳐도 나와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식당 어디인가. 그럼 프렌치 런드리도 그중 하나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프렌치 런드리 그 고급 식당에서 그 셧다운 정책을 같이 만든 사람들하고 그때 12명이 같이 밥 먹은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호합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식당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가서 신나게 먹고 내로남불이죠. 예, 그리고 그날만 와인 한 13,000달러 이상 시켰다고 그래요. 와인 가격만. 뭐 식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예. 셧다운 시키고 자기 자녀들은 사립학교 대면 수업 받으면서 공교육 받는 학생들은 대면 수업 못 받게 하고 이런 내로남불 행위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팬데믹 전에는 흑인 소년의 경우에 그 주 기준치에 미달하는, 그러니까 흑인 소년들의 경우 미달하는 학생이 7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흑인 소년들이요. 지금은 더 낮아졌다는 얘기죠. 산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고 그랬습니다. 3학년 경우 절반이 주 기준치 미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2만 명의 기소자들 풀어줬습니다. 이 정신 나간 주지사가요. 이 중에 중범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할 가능성이 또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바버라 박서 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 오클랜드에서 노숙자한테 맞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도난당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고 범죄자죠, 범죄자. 오클랜드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의 경우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경찰 예산 할당된 걸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됐으니까요. 왜냐하면 defund the police, 경찰 예산 삭감하라, 그 움직임이 전혀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신 나간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민주당원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레리 엘더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 하나 평균가가 80만 달러라고 그랬어요. 80만 달러. 이건 미 전역 기준으로 볼 때 150%에서 250%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많이 떠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그 이유 중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의 경우에서도 캘리포니아를 막 떠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만 해도 떠난 비즈니스가 작년 전체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올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엘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크게는 물가 상승,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세율, 그 어느 주보다 높고, 그 다음에 규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떠나는 이유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 관리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이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시즌이 5시즌이 있다. 한 시즌은 완전히 산불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뉴스 거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레리 엘더 인터뷰는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어로 여러분께 다시 번역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내용을. 자막 처리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50만 에이커 크기의 쓰러진 나무하고 dry vegetation, 마른 식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게빈 뉴섬이 전혀 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레리 엘더가. 게빈 뉴섬이 그렇게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9만 에이커 정도 정리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자기 말대로 정말 9만 에이커 정리했으면은 이것도 많은 규모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만 에이커가 아니라 9만 에이커의 13% 수준만 정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7배 정도 거짓말을 했다고 한 거예요.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맨날 가짜 뉴스 보도하기 바쁘고. 이런 거 정리하는데 왜 예산 투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레리 엘더가요. 고속열차 벌써 10년 넘게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속열차 벌써 한 몇백억 달러 투입됐거든요. 그 돈 다 어디 가는지 몰라요. 하나도 지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할 바에야 산림 관리 제대로 하자는 거죠. 뜬구름 같은 고속열차 얘기하지 말고 고속기차. 기차인지 열차인지 저는 반대합니다. 고속열차요. 프로젝트요. 수백억 달러 투입했지만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nowhere to nowhere. 아무 데서 출발하지도 않고 아무 데에도 도착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300억 달러 규모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저는 이것도 과연 사기인지 정말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들, 샌퀸틴에 있는 범죄자들이 UB, Unemployment Benefit, 실업수당 받고 그럼 나이지리아에서도 이 돈을 끄집어 갔대요. 그거 사실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역대 최악 수준의 주지사
가빈 뉴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관리하면 뭘 관리합니까? 주지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저희가 낸 연방세 그리고 주세입니다. 그러면서 라리 엘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뉴섬이 잘한 거는 하나도 못 찾아보겠다. 예. 노숙자 급증했고 범죄 급증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사라진 일자리 중에 절반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미 전역 다른 곳에서는 다른 주에서는 3분의 2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라리 엘더가 통계 박사죠. 그리고 물 부족하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가 물 문제를 방만했다는 거예요.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다가 4, 50년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요. 캘리포니아 인구는 4, 5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주지사만 탓한 게 아니라 주의회도 싸잡아서 비판한 겁니다. 컨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에 있는 농부들은 절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그리고 계속 채권 발행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도 문제, 물 문제, 물 부족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수지 만들자는 그런 뭐 채권, 주민 발의안, 그 댐 만들자. 주민 발의안만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물이 여전히 부족한데 그런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후변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자기는 기후변화 부정하진 않는다. 뭐 기후야 항상 변화하니까.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당장 지구가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식의 alarmist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캘리포니아에서 비가 올 때 그때 물을 다 잘 저장해 놓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물을 잘 저장해서 wet years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Droughts are God-made, but shortages are man-mad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뭄은 하나님 영역이지만 물 부족 상황은 인간에 의해서 처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절전하자. 이렇게 에너지 부족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라리 엘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틸리티 컴퍼니가 유틸리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 얘기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유틸리티 컴퍼니들이 자꾸 대체 에너지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뭐 풍력, 태양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뭐 절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단전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보면은 기름, 화석연료 상대로 전쟁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때문에도 지금 에너지 부족 문제가 캘리포니아에 심각하게 왔다는 거예요. 한때 캘리포니아는 미국 탑 10 기름 화석연료 회사 본사를 둔 주였는데 지금은 싹 다 빠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엘더 인터뷰 내용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보 보수 무당파임을 떠나서 엘더가 얘기하는 게 다 팩트 베이스입니다. 팩트예요. 전부 다. 그에 비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사크라멘토 비 이런 가짜 뉴스들 보도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를 이렇게 상황을
안 좋게 했기 때문에 리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콜 선거, 그 청원, 서명 운동에도 200만 명 이상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년 전에 히스패닉 표 63%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리콜 운동에 참여한 200만 명 중에 3분의 1은 2년 전에 게빈 뉴섬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3%가 그러니까 히스패닉 63%가 뉴섬 주지사 2018년 당선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은 과반 이상이 게빈 뉴섬이 리콜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나팅게가 왜 뉴섬 반대하고 나섰는지 아십니까? 리콜 찬성 나서고 있는지 과반 이상이. 왜냐하면 학교가 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들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학교 선택권 주장하고 있죠.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게. 범죄가 늘고 있는 것들도 바로 이런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도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LA 타임스가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로. LA 타임스는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콜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정말 캘리포니아는 제가 볼 땐 마지막 희망입니다. 레리 엘더가. 이렇기 때문에 게빈 뉴섬 사람들이 내보내고 싶어한다. 엘더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당파들도 대다수가 그가 주지사직에서 물러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a very lengthy way, but yeah, that was I great. could go on and on and on about the things this man has done. Yeah, but you know that the Democrats have an enormous weapon called the mainstream media, like the LA Times, San Right. Francisco Chronicle, all those papers, even the New York Times is, chipping in. I don't think the New York Times even mentioned that you're you're a black candidate. And you can be the first California black governor, and I Right. don't think the Times mentioning it. I don't think San Francisco Chronicle is mentioning it, and they're even saying now that you are a white supremacist. They use this race card time after time again. How can we stop all this? And how do you feel about all this? You being claimed a black, white supremacist. It's just ridiculous. Well, Michael, let's be precise.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세뇌 머신 잘 아시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이 다 민주당 편 아니냐? LA 타임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그리고 뉴욕 타임스도 최근 들어서 비판 기사, 레리 엘더 비판 기사 일면에 내보냈죠. 일면에 내보내면서 LA 타임스는 백인 우월주의의 흑인 마스크다. 레리 엘더를 두고 그딴 식의 쓰레기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레리 엘더가 유력 후보라고 전하면서도 흑인이라고 언급을 전혀 안 해요. 그렇게 소수계 원한다면서. 소수계 공화당원은 실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제가 이제 꼬집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무기가 있지 않느냐, 메인스트림 미디어라는. 여기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레리 엘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레리 엘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면서 내가 흑인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뉴욕 타임스가 자기 기사 바로 옆에는 뉴욕의 새 주지사, 얼마 전에 앤드루 코모 물러났죠. 섹스 스캔들 때문에 성추행 스캔들 줄줄이 나오면서 사임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 부지사 새로 들어갔죠. 근데 선출된 게 아닌데 그 뉴스는 더 컸나 보다. 그 뉴욕 타임스한테는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뉴욕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레리 엘더 후보의 피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한 거예요. 엘더가 지적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뉴욕 타임스 기사 제가 얘기한 겁니다. 레리 엘더 얘기하면서 흑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black이 없어요. black. first black California governor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Mr. Elder 나에만 놓고. 저러기 때문에 제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고, 전 뉴욕타임스 범죄 집단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서 레리 엘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중잣대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레리 엘더 그 내부적으로 그 선거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왜냐면 메인스트림 미디어 여론조사 결과는 믿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지 않았고 가장 최근 그런 믿을만한 여론조사 보면은 믿을만한 여론조사를 보면 리커 선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거의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공화당 후보 중에서는 자기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든 게빈 뉴섬 지켜주기 위해서 이 기득권들이 7,500만 달러 이상 거의 7,500만 달러 모금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빈 뉴섬이요. 7,50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액수입니다. 엘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조, 할리우드, 빅테크, 유주얼 서스펙 그러면서 교사 노조, 그 공무원 노조, 할리우드, 빅테크 이런 데가 모금해줘서 7,500만 달러 정도 지원 사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격이 이제 게빈 뉴섬 지원 사격인 거죠. 그들은 지금 너무 공포에 절어 있다. 공포에 떨만하죠. 레리 엘더를 보면은. 그래서 그 후원금만을 놓고 비교할 때 자기보다 10배 이상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빈 뉴섬이요. 하지만 앞에 열거한 리콜된 이유들만 놓고 볼 때 레리 엘더 본인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170년 역사상 처음으로 2주에 들어오는 주민보다 2주에 나가는 주민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할 가능성도 있고 선거 사기칠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또 후원금도 유섬 쪽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당파 민주당원 그리고 공화당원 당을 가릴 것 없이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유섬 리콜을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이 어디 있냐 이 얘기입니다. 노숙자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상황 장난 아니죠. 그리고 물가 상승 심합니다. 그리고 학교 질, 교육의 질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섬은 리콜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거 걱정되지 않냐고. 선거 사기 걱정되지 않느냐. 집에서도 투표용지 프린트할 수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이번 선거 참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걱정되지 않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레리 엘더가 I am certainly worried about this 이랬어요. 굉장히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선거도 작년 대선 때도 장난질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바꾸고 그랬잖아요. 선거 앞에 두고 그 주요 주들이 말이죠. 거의 미 전역에 많은 주들이 이제 그 우편 투표 장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m most certainly worried about thi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걱정된다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투표용지 프린트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electelder.com electelder.com 그쪽으로 그 사이트로 이제 그 레리 엘더 선거 캠페인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길 당부했어요.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We have a voter integrity project 유권자 투명화 프로젝트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법률팀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프로젝트 마련했고 법률팀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 선거 같은 경우에 뒤집어지지 결과가 아직까지 최소한 뒤집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소송을 늦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바로 할 수 있게 뭔가 선거에 있어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바로 여기에 신고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레리 엘더가요. 특히 이제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걸 뒤집는 건 법정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수상적인 걸 보거나 들었다면은 바로 electelder.com 에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최대한 공정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엘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believe they will cheat. 그들은 분명히 사기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뉴섬 리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레리 엘더한테 이제 이 질문도 했습니다. 얼마나 모금했느냐 지금까지. 자, 그거 보시기 전에 지금 브라이트바트 아래고 제가 이거 여러분 기사 보여드리는 겁니다. LA 타임스 칼럼니스트 진 게레로 저렇게 썼어요. 레리 엘더가 백인 우월주의자. 아니 흑인인데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자가 됩니까? 저런 어거장을 놓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예. 그래서 진 게레로 보이콧하고 있어요. 그 레리 엘더가 절대로 이 사람 인터뷰 안 받겠다고. 근데 LA 타임스가 몰상식한 LA 타임스가 얼마 전에 에디토리얼 볼 그 논설실에서 이제 후보 지지 여부 그 인터뷰 하지 않습니까? 뭐 말 안 해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죠. 당연히 게빈 뉴섬 편이고 LA 타임스는 예, 그냥 민주당 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뭐 일반 기사들도 그렇고 스트레이트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직업상 보고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읽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LA 타임스 같은 그런 아주 그 질 떨어지는 언론은 말이죠. 아무튼 여기에 또 논설 인터뷰하다가 몰래 또 LA 타임스 측에서 진 게레로를 데려왔습니다. 레리 엘더 팀에서 분명히 걔는 논설실에 있는 거 알지만 인터뷰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상식해요. LA 타임스가 그 에디토리얼 보드가 말이죠. 후원금은 제가 지난주 인터뷰였는데 1,300만 달러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꽤 많이 모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네 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모금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게빈 뉴섬은 7,500만이나 모금했다고 그랬죠. 차이가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근데 7,500만 불이나 모금했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나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레리 엘더 이너셀이 출신이죠. 예, 사우스 LA, 캄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예전에는 이제 흑인 빈민가로 또 갱도 많고 그런 도시로 유명했는데 요새는 이제 히스패닉이 더 많죠. 예, 어쨌든 캄튼 출신이고 거기서 자수성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비리그까지 나오고 브라운대에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8학년까지 다니고 그냥 드랍아웃하고 1945년에 캘리포니아로 오고 캄튼에 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자기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 민주당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을 거래요. 그럼 캘리포니아가 바뀌면 미 전역 어느 곳에서도 보수화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걱정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 그 당 분포도를 보면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2대1 수준으로 더 많은데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주지사가 되면 말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정부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깨어날 거라는 얘기죠. 아,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주지사 바꿨더니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범죄가 줄고 학생들, 어린이들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노숙자 상황이 좋아지면 그럼 사람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과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공화당을 상대로 갖고 있던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Their prior hostility towards the Republican Party. Yeah. Can you talk about your Christian faith? I know one of the pastors really pushed you to run for this election. Can you talk about your Christian faith, how it was formed?
Sure. I've always been a strong believer. My mother used to teach in church. I used to play piano in church. 자, 제가 신앙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크리스찬이라고 그랬거든요. 레리 엘더가.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지. 근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레리 엘더 주지사 출마라고 그렇게 독촉한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치노힐스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치노힐스에 있는 Calvary Church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 잭 힙스 목사가 출마 종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그 본인 스스로 레리 엘더가 나는 항상 그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는 피아노를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주지사 선거 출마하는 이유는 애국심, 도덕심, 그리고 영혼, 이런 신앙심, 자기 신앙심을 위해서도 무조건 나는 출마해야 했다. 예, 이러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돈 때문에 출마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벌써 이미 선거 출마하면서 자기 많은 돈을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약간 계시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레리 엘더가. 예, I feel this is an intervention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this is something I have to do.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건 나의 미션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확고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또 이어가는데요. 왜 학교 선택권이 중요하냐? 스쿨 초이스가 왜 중요하냐? 아마 많은 분이 모르실 겁니다. 한인분들은 그냥 뭐 좋은 학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안 좋은 학군에 살더라도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 학생들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학교 선택권이거든요. 스쿨 초이스. 그러니까 돈이 학생을 쫓아야지 학생이 돈을 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학교 선택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냐 아니면은 연구 결과 때문이냐? 당신이 본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결론에 도달한 거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레리 엘더가 그랬어요. 둘 다라고. 예,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크랜샤 고등학교 다녔을 때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지금 현재 크랜샤 고등학교에서 2%만이 학생의 2%만이 그 주 수준에 맞는 그런 수학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수학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현재 교육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페어팩스 한번 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학교에서는 이제 스페니쉬 다 마스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나는 정말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될 거야. 그러면서 난 천재야. 뭐 이렇게 뭐 반에서 맨날 1등하고 그랬겠죠. 좀 안 좋은 학교 갔으니까. 딱 페어팩스 유대인 많았잖아요. 예, 거기 갔더니 충격을 받았대요. 거기 있는 학생들은 벌써 그 서로 간에 스페니쉬로 얘기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충격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울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도 울었고. 그 학교 보면은 교사들도 학생들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스스로도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똑같은 나이에 왜 나는 이런 후진 교육만 받았느냐, 억울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울고 자기도 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이렇게 따졌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랑 너 아빠가 너를 더 좋은 학교로 데려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등록금 감당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너가 나중에 커서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well, that someday is here. 예, someday you can grow up and do something about it. 그 레리 엘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리고 자기도 연구 결과 많이 봤는데 학교 선택권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연구 결과. 왜냐하면은 학교 선택권은 경쟁이 있다는 거고 경쟁은 언제든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도 그렇고 뭐 TV를 만들든 어느 무대를 가건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은 스탠다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극이 없잖아요. 그죠? 많은 얘기죠. 그리고 안 좋은 교사들, 공교육, 공립학교 정말 질 떨어지는 교사들을 해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30만 명 있다고 그래요. 공립학교 교사가. 보면은 미 전역에서 보면은 공립학교 교사 5%는 자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캘리포니아에 적용한다면은 그러면 15,000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해고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0명이 해고돼야 하는데 연 2.2명만 해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교사 중에서요. 캘리포니아주 30만 명 공립학교 교사 중에 2.2명만 해고되고 있는데 1,500명, 15,000명 정도는 해고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반드시라고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자질 부족인 교사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교사 노조가 하도 난리치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빈 뉴섬 향해서 가장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교사 노조입니다. 예. 그 무리가 가장 많은 후원금을 주고 있는 무리가 교사 노조예요. 그러면서 경쟁이 없으니까 이따위 식이라는 겁니다. 예. 보통 교사 한 15,000명 정도는 해고돼야 되는데 2.2명만 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교사들이 많다는 거고 이들이 주로 빈곤층, 커뮤니티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사립학교 아니면 차터스쿨 아니면은 그 종교 학교, 크리스찬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홈스쿨 하면은 연 $15,000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슈가요. 뭐냐면은 빈곤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 고등학교 졸업 별로 많이 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그리고 학년에 맞는 그런 읽기, 산수 수학 능력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교육이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네. Larry, when we had lunch, I think I told you this. I think you are probably one of the best debaters that I've seen. You know, I saw you destroy Bill Maher. You know, and Bill Maher is pretty good. You know, I think was it on Real Time? I don't know. I forgot. And you also destroyed Jerry Brown. I think on the radio. You just immediately attacked him. Were you always a ferocious debater? Did you? Is that one of the reason why people said, "Hey, you got to run and you got to destroy all these, people out there"? Well, thank you for that compliment. But no, I've just, you know what it is, Michael? I don't like being pushed around. I don't like being bullied. And the teachers union are bullying people. They're pushing them around. I don't like the way the Democratic Party uses black and brown people by yelling and screaming about racism. 그래서 제가 레리 얼더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토론에 능했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미 전역에 있는 정치인 내지 농객 중에 레리 얼더보다 토론을 잘한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빌 마her, HBO Real Time 진행자 빌 마her하고 그 인터뷰 할 때 완전히 아작을 냈거든요. 시체말로 레리 얼더가 빌 마her를. 그때 빌 마her가 자기가 뭐 리버테리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리버테리언 아니다. 왜냐면은 레리 얼더가
리버테리언이거든요. 근데 너가 지금 믿는 정치 성향을 보면은 그거는 넌 리버테리언 아니다. 난 너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토론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빌 머가 됐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 얘기해요. 그렇게 물러날 정도로 빌 머도 토론 잘하는 사람인데 아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박살을 냈습니다. 레리 엘더가 빌 머를요. 그리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시 주지사하고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레리 엘더가요. 자꾸 이름 헷갈리네요. 레리 엘더가 제리 브라운한테. 근데 그 레리 엘더가 제리 브라운 인사만 딱 하고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계속 디펜스만 하다가 그 제리 브라운이 궁지에 몰리다가 결국에 당신 정말 대단한 토론가다. 그러면서 다음에 한번 다시 토론해보자 했는데 다음은 없었습니다. 예, 두 번 다시 하기 싫었겠죠. 또 역시 일방적으로 레리 엘더가 묵사발을 만들었거든요. 제리 브라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토론 잘하고 그러니까 출마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 저 다른 정치 캐릭터들 다 내가 박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출마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칭찬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결국에 나는 이런 농객들이 뭐 빌 머나 뭐 아니면 제리 브라운 같은 정치인 뭐 누구든지 bully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괴롭히는 것, 무작정 괴롭히는 것.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죠. 이게 싫다. 예. 그 여기저기 막 푸시하는 건 난 싫다. 교사 노조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이렇게 그 인종 카드 맨날 끄집어내는 것도 싫다. 그러면서 인종차별 여기저기 막 인종차별이야. 끄떡하면 인종차별 카드 꺼내드는 거에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사실상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작은데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민주당이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파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종은 더 이상.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그 useful idiot이라고 그래요. useful idiot이라는 표현을 레리 엘더가 쓰진 않았지만 예,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바보들로 만드는 민주당이 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useful idiots가 많아요. 보면은 민주당 쪽이 그냥 무작정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이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데서 보도하니까 난 무조건 그쪽 내러티브 편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쓸모 있는 바보들이에요. 예. 언론인이건 독자들이건 예. 저는 100% 그렇게 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내러티브 100% 찬성한 사람은 쓸모 있는 바보. 결국엔 바보란 얘기죠. 예. 엘더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걸 거예요. 리콜 선거도 공화당에서 지금 이걸 푸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무당파.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게빈 뉴섬 나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리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토론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종 카드 아니면 빅팀 카드, 피해자 카드 끄집어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지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내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맞서 싸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그리고 제가 레리 엘더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10년 전에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출마 고려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너무 인종카드 많이 꺼내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정치 무대에 뛰어들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레리 엘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때 바버라 박서가 연방 상원의원이었는데 캘리포니아 그때 박서 의원 상대로 출마를 고려했는데 그때 결국 출마 안 했어요. 캘리포니아 공화당 내 다른 후보가 이제 나오고 해가지고요. 하지만 오바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가 뜨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 기억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0 Minutes 시사 프로그램이죠.
60 minutes 60분 일요 시사 프로그램. 거기에 오바마가 이제 상원의원,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이자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당신이 진다면 당신 피부색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그때 오바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레리 엘더가 유심하게 지켜봤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레리 엘더가 이런 흑인 인종카드 이용하는 걸 아주 정말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정확한 대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가 미국인들한테 나의 비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자기는 절대로 오바마 처음부터 투표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무조건 같은 흑인이라고 표를 주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레리 엘더가. 하지만 이제 엘더 같은 경우에는 1976년 지미 카터 때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투표했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준 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세율 그리고 규제 많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걸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국경 열린 국경 싫어하고 소프트한 국경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프트한 국경 열린 국경 원하죠. 불체자들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범죄자들 많이 들어오는 것 원하고 있는 당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 더 이상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으로서는. 저도 이제 오바마 때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더 이상 저는 평생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백악관 들어가고 나서 계속 인종카드를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가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맥주 회동 기억하시죠? 경찰하고 오바마가 큰 실수했었죠. 오바마 친구인데 저기 헨리 루이스 게이츠 하버드대에서 이제 흑인학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중심 교수. 헨리 루이스 게이츠가 이제 그 자기 집에 캠브리지에 있는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매사추세츠주. 근데 이제 열쇠를 놓고 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휴가 갔다가 오다가 그래서 그 자기 택시 운전수하고 이렇게 문을 따가지고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이웃이 보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한테 뭐 하는 거냐? 백인 경관이었거든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이 집 주인이다. 그러면 아이디 갖고 나와라. 아이디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이 교수가 정신 나간 이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I'll come out when your mama tells me to come out. 네 엄마가 나를 보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다. 나 안 나오겠다는 얘기죠. 헛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경찰이 요구했는데 그리고 문을 따고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서 누가 신고해서 출동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니까 흑인들이 자꾸 경찰한테 저항하고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 말 순순히 잘 들으면은 흑인들 총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레리 엘더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comply. 제발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경찰들이 그런 거 요구할 때 만약에 경찰이 인종차별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걸 적고 그 사람 경찰 그 번호 1년 번호 받아서 그 너 이름 뭐냐 물어보고 어느 경찰서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받아 적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명령에 경찰이 뭐라고 지시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캠브리지 교수가 이 하버드 교수 헨리 루이스 게이츠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정신 나가게 경찰한테 저딴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엄마가 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보여주겠다. 엿먹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체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 나간 오바마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찰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바보짓 같은 짓은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기 경찰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근데 이렇게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헨리, 도대체 뭔 생각이냐? 너 지금 하버드 교수잖아. 어? 그러면 경찰이 지시했으면 그대로 순응해야지. 뭐 하는 거야? 어? 너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 아니야? 교수면은? 야, 아까 헨리 교수, 제가 종신 교수라고 그러는데, 예, 정식 교수, 예, 그 교수, 교수인데요.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tenured professor, 라리 엘더가 이제 그 표현을 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영어 강사처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미국 대학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년 퇴직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tenured professor, tenure를 받게 되면 교수직을 유지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tenure professor 그만큼 이제 존경을 받는 교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느냐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레리 엘더가 우리가 너가 하버드 교수잖아. 그러면 좀 모범적으로 경찰이 지시하는데 잘 순응했다면 좋은 메시지를 주지 않았겠느냐 젊은 흑인들한테. 지금 젊은 흑인들 경찰 말 안 들어서 총 맞아 죽는 흑인 많은 거 알지 않느냐. 너가 이럴 때 모범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바마가 캠브리지 경찰이 acted foolishly 바보처럼 행동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런 거 보도 안 하거든요.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예. 이것도 굉장히 큰 스캔들이에요.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워낙 오바마 삼매경에 빠져서 이런 걸 냉정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경과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는 그 이후에도 인종카드, 끄떡하면 인종카드 꺼내드는 그 레이스 카드 허슬러라고 표현했죠. 알 샤프턴을 백악관에 70번 이상 초청했다. 진짜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오바마가 문제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만약에 내가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은 트레이번 마틴처럼 생겼을 거다. 마이클 브라운 손 들지 않았는데 손 들었다고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또 막 보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흑인들이 잘못했던 순간들이에요. 트레이번 마틴도 그렇고 마이클 브라운도 그렇고. 에릭 가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그때 그거는 경찰이 잘못한 걸로 보는데 어쨌든 바로 순응하지 않은 건 맞아요. 대부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찰들은 자기네들이 훈련 받은 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연설할 때 오바마가 인종 문제가 미국에서 심각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07년 그때 이제 민주공화 양당 경선 대통령 선거 경선 있었을 때 그때 갤럽이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게 가장 큰 장애물인가? 그때 이제 힐러리 상대로 맞붙었고 오바마는 공화당 쪽에서는 미tt 롬니하고 몰몬교 미tt 롬니하고 또 고령의 존 맥케인이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어떤 후보가 가장 큰 장애물에 부딪혔느냐. 오바마 같은 경우가 흑인 대통령을 절대 뽑지 않겠다는 사람은 5%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 11%. 몰몬교 출신 대통령은 싫다 24%. 그리고 72세 이상 고령 대통령은 싫다 42%. 그러니까 요 기준만 놓고 볼 때, 이 기준만 놓고 볼 때 오바마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가장 낮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Lower hurdle than the three other white politicians. 다른 백인 3명 정치인보다 더 낮은 장애물을
장애물과 맞섰다는 거죠. 오바마가. 예, 그래서 인종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DNA 안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근데 이것도 역시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리 엘더는 1958년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예요. 그 당시에 미국인들 중에 그 과반이 자, 이 교수입니다. 헨리 루이스 게이츠 교수예요. 하버드 교수. 네, 알 셜튼 아까 인종 카드 잘 끄집어낸다는 알 셜튼이 캠브리지 경찰들을 비판했습니다. 인종차별이다 이러고 무식한 소리죠. 이런 알 셜튼을 70번 이상 초청했습니다. 백악관에. 예, 알 셜튼 이 사람입니다. 예, 레이스 카드 허슬러. 인종카드 전문 사회운동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본인 스스로 목사라고 그러는데 어디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인지. 과반이 1958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과반이 흑인 대통령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만이 흑인 대통령 싫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볼 때 미국인 DNA가 이렇게 바뀐 겁냐? DNA라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냐? 레리 엘더가 오바마의 오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판을. 예. 그러면서 미국은 시스템적 인종차별주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리 엘더가. 오바마 임기 동안 인종 갈등이 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오바마 임기 동안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was very disappointed in him. 그한테 굉장히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트럼프하고 통화한 적이 있냐고. 그 전에 트럼프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한번 가졌다고 그래요. 레리 엘더가.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레리 엘더 성격상 뭔가 지적했겠죠. 예, 같은 아군이라도 말이죠. 트럼프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느냐 최근에. 근데 통화한 적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레리 엘더가.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그 어떤 지지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캘리포니아 문제다. 캘리포니아 리콜 선거는요. 이건 범죄 문제다. 노숙자 문제다. 물가 상승 문제다. 그리고 과학의 문제다. 과학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빈 뉴섬이 셧다운하고 이러는 게 마스크 의무와 백신 의무와 마찬가지예요. 레리 엘더는 백신 의무와 마스크 의무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리고 산림 매니지먼트 실패다. 그리고 정전, 절전, 이런 이슈들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관리. 그리고 물, 공급 부족 문제다.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외에 거주하는 공화당원들하고 접촉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문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스멘트 중에 공식 지지 중에 그 민주당 전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 의장 지지를 받은 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리아 로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예, 왜냐하면 학교 선택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리아 로메로 캘리포니아 가주 전 상원 의장이 레리 엘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임기 맞춰서 12년 임기 맞춰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민주당원임에도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랭크 자기가 공화당 후보지만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로메로 전 의장은 여전히 민주당원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 교육 이슈에 있어서 완전히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콜 선거에 있어서 레리 엘더 후보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레리 엘더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First step to get out of poverty is to make sure you get a decent, competent high school education.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한번 들어볼게요. 글로리아 로메로거든요. 얼마 전에 팍스뉴스 터클 카를슨 쇼에 출연했습니다. 왜 레리 엘더를 지지하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Really, two major reasons. The first one was that I was just tired of the false narrative that was put forward that this is a right-wing conspiracy. There were Yes. 1.7 million Californians that signed that recall petition. I was one of them. So I wanted to publicly assert that this is widespread. Democrats, independents, Green, Republican, across the board. And the second major reason, really, that I decided to endorse, especially Larry Elder, was that I was tired of the rules for thee but not for me attitude of the prince of the French Laundry, who shut down our public schools, but then he sent his kids to school. And it's one where I looked at Larry's record and believe that he's our best option to really break the monopoly of special interests when it comes to education and to offer, especially Latino and African American families in California, school choice options. 네, 들으셨죠? 학교 선택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위선적인 내로남불 스캔들 꼬집었습니다. 아까 프렌치 런드리. 프렌치 런드리는 프랑스 빨래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당 이름입니다. 예, 프렌치 런드리 식당.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사립학교에 이렇게 보내면서 대면 수업 받게 하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다 생고생한 거죠. 뭐 원격 수업 그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대면 수업 해도 교육이 안 되는데 원격 수업을 받으라는 것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일부 민주당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받는 것도 제대로 된 교육이다. 그렇게 고생도 좀 해보는 것도 교육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는 것 자체가 교육인 건 맞아요. 근데 어긋장이죠.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설명하는 건 민주당이 지금 그딴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 선거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흑인 학생 학부모 그 3분의 2는 LA 통합교육고 얘기하는 거예요. LAUSD 3분의 2 정도가 다시 학생들 자기 자녀들을 LAUSD 학교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격 수업하면서 그 부모가 이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런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교육이 있느냐 느낀 거죠. 수준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해요. silver lining이라고. silver lining이라는 거는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많은 학부모가. 이분들도 뉴섬 리콜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빈민가, inner-cities, 빈민가가 최악의 교사들로 붐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교사들을 이런 inner-city, 이런 빈곤층 많이 사는 커뮤니티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바꿔보면 빈민가에 있는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학교가 제대로 돼야 그리고 제대로 된 교사들이 그런 학교에 있어야 그 빈곤층에 있는 학생들이 중산층 더 나아가 상류층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 기회조차 말살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학교 선택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한인 학부모들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학군 좋은 데가 어딘지. 근데 흑인 쪽은 그런 흑인 가족 중에 거기에 큰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사실. 흑인 가정 80% 정도가 아버지가 없이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여유가.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레리 엘더한테. 이번 리콜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서 내년에 이제 정식 선거가 또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은 이번 선거에 집중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 무대에 뛰어든 만큼 이제는 그 자기가
I'm not going anywher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된 거예요. 다시 라디오 진행자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랑 이제 개인적인 미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이 자기 운명이라고. 그래서 민주당원들도 자기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마지막 희망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이 있대요. 자기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레리 엘더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에너지도 얻고,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 떠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당신이 된다면, 당신이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다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라. 그리고 투표용지 서명하는 것 잊지 마라. 예, 봉투에 서명하죠. 예, 꼭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투표용지 서명하라는 것 재차 강조했고, 그리고 자기는 기대에 저버리지 않겠다. 당선되면 세크라멘토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자료 화면도 보여드리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리콜 선거 9월 14일인데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아까 엘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는 사람, 주변 사람 10명 설득해서 투표에 꼭 참여하게 하라고. 그리고 엘더라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제가 올린 영상들 링크 이렇게 전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 것 같아요. 레리 엘더가 어떤 후보인지. 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